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요즘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단체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춘천의 한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모여있는 한 대화방에 음란 사진이 올라와 학교와 경찰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1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욕설과 함께 음란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단체방에 들어가 있던 학생 한 명이 부모에게 알렸고 학교 측은 대화방에 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심리 상담을 벌였습니다.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상담이라던가 또 치료를 또 하고 그 상태를 계속 관찰하면서 이 과정에서 음란 사진과 욕설을 본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아이가 충격받았을까 봐. 게임 때문에 단톡방을 굉장히 많이 써서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단톡방을 저는 다 없앴어요. 학교 조사에서 사진을 올린 것으로 지목된 남학생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고 부모 역시 사진이 올라온 시간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중고 휴대전화를 쓰고 있다며 기존 사용자 계정과 혼선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이버 수사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단체 톡방을 개설을 한 후 그곳에다가 욕설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상한 사진을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학교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톡방에 무심코 올린 글이나 영상물 때문에 자칫 자기도 모르게 학교 폭력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단톡방 사용이 저학년 초등학생까지 생활화되면서 무방비로 노출된 음란물과 욕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학교 신축 현장에 부실 시공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일부 시공상 미흡한 점은 있지만 부실까지는 아니라며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원주의 학교 신축 공사 현장이라며 부실 시공 의혹을 제기한 사진입니다. 창문 및 콘크리트가 뻥 뚫려 철근이 그대로 모습을 드러냈고 곳곳에 다른 곳도 뚫린 콘크리트 사이로 철근이 노출돼 있습니다. 노조 측은 일반 아파트 현장에서도 보기 힘든 부실 시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로 구조벽사의 무슨 강도 문제라든가, 이제 아니면 벽체에 금이 간다든가, 그거 심해지면 그게 이제 떨어져서 나와서 건물이 심하게 균열이 갈 수 있다는 것. 원주교육지원청은 시멘트 타설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재료 분리 현상이고 보강을 마쳐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아예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또 일부 사진은 현장 사진이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의혹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결함 사항은 지금 발견할 수 없었고요. 건물의 구조라든가 그런 부분에 영향이 없는지 감리단 통해서 철저히 체크하고. 노조는 현장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원주교육지원청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의 관리 소홀과 이로 인한 부실 시공이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지적장애나 자폐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들은 학교 과정을 마치면 대부분 갈 곳이 없어서 집에만 머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낮 시간 활동을 돕는 주간 활동 서비스가 원주에서 시작됐는데요. 장애인들과 보호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성인 남녀 8명이 옹기종기 모인 교실. 하얀색 도화지에 손을 따라 그림을 그리고 마음을 모아 색칠해봅니다. 20살에서 많게는 50에 가까운 이들은 지적과 자폐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입니다. 집에 있을 시간에 밖에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언니 오빠들하고 가서 놀아줘서 재밌고 친구들이 많고 둥글게 앉아 함께 춤추며 웃는 율동 시간에는 근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나가고 이거 주문지 해물 먹고 놀아라고 대자고 좀 올라가라.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친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낮 시간 활동을 돕는 주간 활동 서비스가
도내에선 처음으로 원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1,700여 명 가운데 장애 정도와 가정 형편을 고려해 31명이 우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직업교육과 체육활동, 일상생활법 등을 배워 자녀와 온종일 집에 있어 왔던 보호자들도 한시름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힘들고 이러니까 일단 집에선 좀 있고 웬만하면 좀 어울리지 않고 막 이랬는데 바깥에 돌아다니니까 너무 좋잖아요. 경치도 보고 그런 여유가 생겨서 좋아요. 춘천과 강릉, 화천 등에도 곧 도입될 전망이지만 6천여 명에 달하는 도내 성인 발달 장애인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 지금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적으신데 앞으로 이제 규정 같은 게 완화되고 좀 더 지원 범위도 넓어져서 집 밖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꿈꾸는 성인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이 첫걸음을 뗐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속초 고성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어느덧 2달째입니다. 이재민들의 주거 대책만 속도를 내고 있을 뿐 중소상공인 대책과 산림 복구는 미흡한 상황인데요.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민 1,100여 명과 1,000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본 속초 고성 산불. 중소상공인 피해액은 아직까지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주택 이재민들은 이달부터 임시 조립식 주택과 임대 아파트에 본격적으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고성 지역은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 사정 조사를 곧 시작합니다. 저희가 11일부터 조사하는 것은 물적 피해만 지금 대상으로 저희는 그 한전한테 의뢰받기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산림 복구는 사유림에 대한 산주 동의 절차가 쉽지 않고 정부의 벌채 예산 확보도 늦어져 지지부진합니다. 이렇게 불에 탄 나무들은 일부 응급 조치만 이루어졌을 뿐 본격적인 벌채 작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피해자들에게는 성금과 생활 안정자금 등 최대 4천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답답한 건 중소상공인 피해 대책입니다. 업체별로 긴급 경영 안정자금 대출이 이루어졌지만 융자금이라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피해액 산정을 위한 한전과의 협의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성금 배분도 규정이 없다며 지연되고 있습니다. 철거도 못하고 단돈 1원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중소상공인들이 특히 소상공인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한전의 산불 피해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는 2달이 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배상 협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멧돼지가 북쪽으로 오가며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강원도 접경 지역 농가들은 요즘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양돈 농가마다 멧돼지 차단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울타리 설치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민통선 접경 지역. 천적이 없고 군부대가 벌이는 잔반이 많다 보니 평소에도 멧돼지 무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화천군 산해면의 한 양돈 농가는 최근 2,500제곱미터 넓이의 농장 주변에 1.5m 높이 울타리를 촘촘히 설치했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농장 주변까지 먹이를 찾아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 멧돼지가 파헤쳐 놓은 흔적입니다. 농장 울타리와 불과 10여 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멧돼지 차단뿐 아니라 방역과 소독 작업까지. 양돈 농가들은 하루하루 보이지 않는 돼지 열병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돼지와 돼지끼리 이제 접촉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분명히 농장 주변까지 밀고 내려올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어야 돼요. 멧돼지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과 속도. 강원도 차원에서 양돈 농가의 울타리를 설치 중이지만 접경 지역 농가 43곳 가운데 설치가 완료된 곳은 아직 한 군데에 불과합니다. 현재 완료된 데는 화천 한 곳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6월 말까지 다 완료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가에서 직접 울타리를 설치한 뒤 나중에 예산을 지원받는 현재 방식을 접경 지역에서만이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속초시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쌍천 제2지하댐과 관정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천 인근 지역 농업인들이 지하수 감소를 우려하자 속초시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속초시와 양양군의 경계인 쌍천. 속초시는 쌍천 하류 지역에 지하댐까지 만들어 생활용수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 가뭄에는 수량이 없는 데다 바닷물이 역류해 지하댐 가동을 멈춰야 합니다. 이에 속초시는 4km 더 올라간 도청교 지점에 제2지하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1년 말까지 모두 280억 원을 들여 10m 높이의 차수벽을 쌓고 안반 관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런 계획이 알려지자 쌍천 인근 대조평틀에서 농사를 짓는 양양 농업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2지하댐과 대형 관정에서 물을 끌었으면 지하수 유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큰 산은 눈이 없다 보면 이제 물이라는 게 이제 위에서 밑으로 흘러야 되는데 큰 물이 없다 보면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양양 지역 농업인들과 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도 불만이 많습니다. 농업인들은 속초시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 피해에 대한 조사 용역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대형 관정이 거리가 있고 치수층이 달라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천수 이용하는 것도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관정 부분도 심층 지하수하고 충적 관정하고 이 지하수 층이 틀리기 때문에 관정 이용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요. 한편 양양군은 대조평에 설치된 관정 11곳의 치수량을 모니터링해 지하댐 건설 이후 법정 다툼 등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도내 일부 시군이 제2혁신도시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강원도는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실시합니다. 강원도는 현재 강릉과 춘천, 원주와 평창 등에서 제2혁신도시 유치를 밝히면서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자 내년 3월까지 연구 용역을 실시해 이전 공공기관 선별과 발전 전략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내 입지 후보 등도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 외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는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육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강원 전통주 산업의 내실화 및 질적 성장을 비전으로 탁주와 약주, 소주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전통주 산업과 농업, 농촌 관광 등 지역의 다양한 분야를 연계해 판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업체 조직화와 시설 현대화 등 산업 기반 구축에 48억 원, 연관 산업 연계에 66억 원 등 총 17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충일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도내 전역에는 경보 사이렌이 울립니다. 강원도는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현충일 당일 경보 사이렌을 울린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공습에 따른 민방공 대피 사이렌이 아닌 만큼 도민들이 놀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 지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5월보다 1.2% 상승하면서 2달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물가 동향에 따르면 음식과 숙박, 식료품의 가격은 2% 이상 상승하고 또 통신과 오락, 보건 등은 하락했습니다.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0.7%로 강원도보다 낮았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2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또 영동 지역과 태백, 강원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올해 강원 동해안의 해수욕장들은 7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강릉 지역 20곳과 속초 3곳의 해수욕장은 7월 5일에 개장하고 동해시는 7월 10일, 삼척과 고성, 양양은 7월 12일부터 해수욕장을 개장합니다. 해수욕장 폐장은 양양 지역 21곳의 해수욕장이 8월 25일까지로 가장 늦고 나머지 해수욕장은 모두 8월 18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춘천시와 양구군의 경계에 있는 국도 46호선 수인터널이 내부 전기 설비 교체 공사 때문에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교통이 전면 통제됩니다.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는 수인터널의 전기 설비와 조명 교체 등을 위해 오늘부터 교통을 전면 통제한 뒤 공사를 시작한다며 통제 시간은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7시까지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통제 기간 동안 차량 운행을 옛 국도인 추곡 3거리에서 수인 4거리 구간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통제 기간에도 하루 공사를 마친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반까지는 터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정암사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 지정 여부가 이달 말쯤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선군에 따르면 보물 제410호인 수만호탑을 국보로 지정할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문화재위원회 현장 실사가 오는 17일 열리고 이달 말쯤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것으로 알려진 수만호탑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모습을 갖춘 고려시대 모전석탑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올해 모바일 앱 방식의 버스 정보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버스 정보 시스템은 반응형 웹 방식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에서 화면 크기가 달라지고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접속이 가능해 이용자가 버스 운행 정보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는 반응형 웹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당분간 모바일 앱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이 오는 7월에 열리는 동강국제사진제에 전시될 작품 공모전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꿈 색을 입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전 세계 61개국에서 4,8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폴란드의 마르타 즈기어스카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작가는 개막식에 초청해 시상할 예정이며 사진제 기간 동안 별도의 개인 전시 공간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선정된 19명의 작품 또한 사진제 개막과 함께 야외 전시장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횡성군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돕히기 위한 웰다잉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웰다잉 교육은 지역 노인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 수료 후 지역 노인들에게 전파됩니다. 횡성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2,445명으로 3년 새 1,000명가량이 늘었으며 전체 인구의 26.6%로 3년 새 2.3%가 증가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제공합니다. 대상 가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07개 가구이며 소화기와 주택화재 감지기 등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